Kim Bong-yeol, a man who looks at the city as a whole and promotes architectural diversity. The acclaimed architect has been rising up to the challenge since 2013, when he became president of the Korea University of Arts, the cradle of Korea's most renowned artists. 어떻게 이렇게 같은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목소리는 그래도 조금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On today's Heart to Heart, we meet Korea University of Arts President Kim Bong-yeol. 네, 총장님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작 전에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봉열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자, 2013년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총장직을 맡게 되시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계속해서 해오고 계신데요. 2016년부터는 또 중국예술대학과의 교류를 활발히 이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프로젝트는 이제 향중국이라고 하는 이제 이 프로젝트인데요. 네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를 비롯해서 정말 그 예술가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가들이 많이 배출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급은 이렇게 이제 됐는데 수요가 잘 없습니다. 국내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작고, 네. 무용만 예를 들면은 아마 한 무용단, 직업적인 무용단에 취직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3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면 우리 학교 졸업생들로 꽉 차는 정도여서 뭔가 이렇게 돌파구가 필요하다. 네. 가장 장기적으로는 이제 국내 예술 시장을 확보하는 건데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으로 좀 눈을 돌렸죠. 한참 아직은 그 예술의 단계가 우리보다는 조금 처져 있고 네. 또 우리가 가서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많이 생길 오케스트라나 무용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송이나 이런 데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있었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서로 이제 교류 공연들이 많죠. 네.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상해음악학원하고 오케스트라 이렇게 교류를 한다든가 또 전시를 교류하고 올해 계획된 것만 해도 한 9개 정도의 그런 교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이 중국의 방송과 영화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이 포럼도 같이 또 한중 이런 공동 포럼도 개최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캠퍼스 아시아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져 가지고요. 네. 한중일 세 나라가 학생들이 이제 각 나라에서 다 모여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수업을 해도 되고 서로 이동이 가능하고 네. 이런 이제 프로그램도 세 나라 정부의 협력하에 또 만들어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교류의 이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김봉열이란 세 글자는 한국 건축을 대표하는 상징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가로서의 김봉열에서 또 한예종의 수장으로서의 김봉열로 자리를 바꿔보니까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은 또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고요. 한국 건축을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건축은 자기하고 싸움이 많아요. 자기 능력, 자기 역량, 자기의 상상력, 이거의 싸움.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하더라도 물건끼리의 조정이죠. 재료에 대한 거, 기술에 대한 거, 예산에 대한 이런 물건들 사이의 조정이기 때문에 자기 이제 본인의 판단이 많이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학교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교수, 학생, 직원, 또 그다음에 일반 사회 요구, 또 다른 예술계 요구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는 속에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100명의 교수가 있으면은 그 학교에 100명의 총장이 있다. 워낙 개성들이 강하시고 특히 예술가들은 예를 들어서 무용하는 교수님들하고 또 무슨 영화를 찍는 교수님들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시기 때문에 왠지 좀 많이 비슷한 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영화 찍는 분들은 굉장히 사업가에 가깝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무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예술가에 가까우시고 그런 면에서 접근 방법을 똑같이 했다가는 네. 서로 의사소통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나눠야 되고 또 이분들의 생각을 조정한다라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근데 네네네. 이해를 구하고 좀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해나가는 과정들이죠. 네. 자, 이제 영상을 잠시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You are tuned into Heart to Heart, and joining us today on our show is Kim Bong-yeol, president of Korea University of Arts, the cradle of Korean arts and culture. We'll continue our talk about Korean architecture, old Korean architecture that is, after a look at this video clip. 단순히 과거의 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활용이 늘 가능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면서도 한국적인 이 전통이랄까 이거를 이제 놓치지 말자 이게. 네, 실록의 계절입니다. 그 산에 온갖 종류의 그 녹색들을 바라보면은 저는 이 건축과 도시의 관계를 좀 생각하게 하죠. 건축가들은 흔히 그 건축물을 이 나무에 비유하고 이 도시를 숲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아마 우리의 도시도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데 아마 현대의 도시 이론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게 이제 빛나는 도시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나는 지역을 만들고 빛나는 건물을 만들면 그것들이 모여지면은 도시 전체가 빛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믿음이었는데 이 믿음에 따라서 여의도의 그 고층 건물들, 상업지역도 개발이 되고 또 테헤란의 그 아주 최고층 밀집된 또 이 잠실지구에 100층이 넘는 이러한 그 건축들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가 과연 쾌적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은 모여서 훨씬 자기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이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건축물들은 왜 모이면은 도시를 복잡하게 만들고 좀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일까? 이거는 그 부분과 전체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건축물은 개인의 소유지만 이 건축물이 도시 안에 서게 되면 이거는 이제 공공의 자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건물은 개인의 소유를 떠나서 많은 이 시민들이 그 건물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 건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들인데 이걸 공공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광장이라든가 길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대표적인 공공공간들이죠. 이 공공공간에서 사실은 이 도시의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아마 광화문 광장을 떠올려 보시면은 초라하긴 하지만 옹색하긴 하지만 광화문 광장이 없었다면 아마 촛불 집회가 성공적으로 일어나서 역사를 바꾸는 이런 현장은 참 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 이 공공공간들이 없어진다면 가난한 연인들이 어디서 만난다든가 또 아주 일상적인 삶의 어떤 쉼터를 찾는다든가 이게 불가능한 이런 삶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건물만 위주로 만들고 자기의 아파트 단지만 이렇게 보호하려고 담을 치고 출입을 통제하게 되면은 결국은 남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로 가득한 이런 도로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들이 주는 피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심각하기 때문에요. 건물들이 하나하나가 만들어질 때 사실은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제시하고 또 수용을 해야지만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많은 건물들이 좋은 도시를 만드는 첫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이기심을 버리고 공공성을 우선하고 또 이 전체적인 이 삶의 질을 우선하는 그걸 생각하는 이런 건축들이 만들어져야지만 나무와 숲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도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총장님과 함께 한국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총장님께서 건축과에 다니시던 때가 8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을 하면 왠지 좀 서구적이면서 굉장히 현대적인 건축을 건축에 굉장히 유행을 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때 우리의 옛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80년대 이 건축의 경향이 네. 대단히 좀 그 전문적으로 하면 이 구축적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좀 배격을 하고 네. 또 이 굉장히 추상화돼 있고요, 기계화돼 있는 이런 건축들을 많이 했었어요. 또 저 역시 그 학생 시절에 뭐 자랑 삼아서 얘기하면 저도 이제 굉장한 에이스여서 네. 그쪽에 선두적인 이런 그 공부도 했었고. 네, 네. 그런데 항상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뭔가 인간들이 소외돼 있다라는 느낌, 이 건축에서. 그다음에 그 건축의 국적성이 전혀 없이 뭐 서울에 있는 거나 뉴욕에 있는 거나 뭐 네.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 대학원 시절에 이 경주의 어떤 한옥마을을 갔습니다. 네. 그 이제 과제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한옥마을에서 하루를 자게 되면서 굉장한 깨달음을 이제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무심코 기와집 옛날 거 이런 것이었는데 이 속에 현대 건축이 갖지 못한 그런 인간에 대한 배려라든가 또 이 집을 왜 이렇게 설계했는가 하는 그런 깨달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건 뭐 누가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네네. 아마 그 집의 그 기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깨우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집이었는지 궁금해요. 경주의 양동마을이라는 그 유명한 한옥마을이 있고요. 네네. 거기에 관가정이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주택인데 네. 작지만 뭐 크다 그럴까요? 이율배반적이지만 규모는 작은데 굉장히 다양한 그 장면들을 갖고 있고 거기서 이제 그런 체험을 하면서 현대 건축이 갖지 못한 어떤 그 아쉬움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뭐 현대 건축에 대한 추구는 뭐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것이 앞으로 내 길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서부터 빠져들기 시작을 한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뭐 책도 쓰셨는데 총장님께서 처음으로 집필한 저서가 바로 한국의 건축, 전통 건축 편인데 이 책이 출간된 게 1985년도 맞죠? 네. 근데 그때 27, 27세였단 말이에요. 어떤 계기로 책을 쓰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방금 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한국 건축에 대한 이제 흥미, 네. 그런 몰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라는 부분이 뭐 국방의 의무도 충실히 해야 되지만 네. 사실은 좀 지루하죠. 지루하고 그런데 이제 머릿속에서 그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몸은 물론 이제 군대에 있지만 네네. 이 한국의 많은 이 옛날 건축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떠나질 않아서 사실은 그 틈틈이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그 초고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네. 제가 그 흥미를 잃을까 봐도 겁이 났고 또 그때 막 그 활발하게 이 새로운 생각들을 좀 정리해놔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책을 두고 한 일본 학자가 총장님을 천재라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혹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 같은 게 혹시 있었나요? 그 책이 그냥 호응을 받았던 거는 물론 이제 한국 건축을 소개하는 책은 많이 있었는데 네. 이게 대부분 이제 유물 해설에 가까운 거예요. 뭐 이 집은 이렇게 생겼다. 네. 그건 뭐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저는 거기보다는 이 집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 생각, 그게 관심이 많았고 또 근데 누가 대답은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아는 현대 건축적 지식으로
이 집은 이러이러한 필요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고 또 이것이 추구하는 것은 그 앞으로 우리 건축에 뭘 줄 수 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이 과거의 건축이 갖는 현재성, 네. 과거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향수나 이런 게 아니라 현재에 대한 어떤 필요를 거기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 또 그것이 그 뭐 기와집이나 청화 곡선이나 이런 그 이 사라진 형태가 아니고 네. 그 제가 주목했던 건 정신이에요. 거기서 그걸 만들고 유지해온 그런 정신들을 새롭게 좀 찾아내고 싶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총장님께서 한국 건축에 대한 아주 다양한 뭐 저서와 또 논문도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 중에서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1996년에 한국 건축의 재발견이라는 예, 타이틀로 예, 예. 일단 출간이 되었다가 2000년대, 즉 2006년에 김봉렬의 한국 건축 이야기로 재출간된 예, 세 권의 예, 책이죠. 그러니까 이 책은 단순히 건물과 뭐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건축과 관련된 뭐 역사나 예. 뭐 그 속에 살아있는 인물, 뭐 문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으로 제가 예. 들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살짝 설명 부탁드릴게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이제 한국 건축뿐이 아니라 사실은 건축을 공부하면 할수록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이 정말 이 물체인가 아니면은 그거를 만들고 거기에 했던 생각들이 이렇게 표현된 것인가. 네. 결국은 이제 그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이제 이 말은 안 하지만 많은 생각들을 거기서 담아서 이걸 물체로 표현해낸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네. 그 분명한 게 이런 거예요. 좋은 건축이 뭐냐 했을 때 좋은 건축은 좋은 생각을 가진 건축들이에요. 또 나쁜 건축은 나쁜 생각이 표현되어 있는 건축들이고. 네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뭐 그러니까 거기에 얽혀 있는 설화도 마찬가지고 네. 뭐 설화들도 일면의 진실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재해석하면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고 이 총 한 26개 정도의 그 한국을 대표하는 이 건축물들을 선정을 해서 네. 그 하나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네. 그때도 마치 그 이상건축이라는 잡지에서 이 후원을 해줘서 연재를 하게 됐는데 한 2년 4개월인가 5개월 동안에 하여튼 한 달도 빠짐없이 뭐 거의 그냥 매달 하여튼 논문을 하나 쓴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연재를 해서 묶여진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네. 어찌 보면은 거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한국의 문화는 하나가 아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복합이 돼 있는 것이고 한국의 문화에, 또 한국의 건축에 굉장히 깊게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책의 어떤 의의죠. 다양한 저서를 이렇게 집필하는 과정에 혹시 있었던 뭐 재미난,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것도 그런 책도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절집들이 많은데 아주 아름다운 절집이 많은데요. 네. 갈 때마다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는 이제 이 사찰들이 시주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또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새로운 불사를 벌린다 그래서 자꾸 기존의 걸 없애버리고 새롭게 크게 만드는데 그 문제는 이제 과거에 가졌던 그 건축적 가치를 훼손하는 거죠. 훼손하고 그 크긴 하지만 전혀 그 가치가 없는 이런 건축들을 해서 그게 안타까워서 스님들 보라고 책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에 그 안동에 가면은 봉정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고요. 거기 영사남이라는 그 암자가 있는데 그 암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예찬을 하고 이 암자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주지 스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좀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암자를 지키다가 이게 너무 헐어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지으려고 그랬는데 내 책을 이제 우연히 보고 뭔가 이게 가치가 있다라니까 그게 뭔지를 좀 가르쳐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려갔죠. 내려가서 뵀더니 뭐 그 얘기를 아니 왜 근데 책을 그럼 믿으시지 왜 나를 오라 그랬냐 그랬더니 교수들도 사기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좀 설명을 드릴까 했더니 아니 됐대요. 그냥 이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 얼굴이 부처님을 닮아서 믿기로 하고 그래서 그
절을 굉장히 소중한 절입니다. 이게 네. 그 절을 보존하게 된 좀 공원도 좀 세울 수 있었던 것 네. 저도 얘기만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절이지만 옛날에 작은 절들을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점점 커지기도 하고 새로 지우는 곳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많거든요. 색에 좋은 거, 뭐 새거 크고 좋은 네. 거 이건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총장님 저서에 보면은 우리의 다양한 문화재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 혹시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문화재가 있는지 궁금하고 네. 또 만약에 있다면 이유는 뭔지도 궁금합니다. 뭐 너무 많아서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순천에 가면 서남사라는 절집이 있는데요. 네. 아마 이 서남사가 이제 과거의 모습을 가장 잘 갖고 있는 절이죠. 절이고 대략 한 20몇 동 정도의 이 건물들을 이루어진 네. 절이어서 아마 산속에 있는 무슨 도시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건 건물 하나의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길이라든가 외부 공간이라든가 소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고 네. 아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건축이 가졌던 가치들인데 다른 데서는 거의 다 사라져 버렸고 여기가 이제 잘 남겨져 있어서 정말 숲과 나무의 관계를 잘 볼 수 있는 이런 데고요. 또 하나를 뭐 예를 들면 이건 좀 반대의 경우인데 네.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이라는 서원인데요. 병산서원은 아마 이런 절집하고는 전혀 반대로 아주 단순한 구조 속에서 이 세상을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자연 경관들을 훔쳐온다고 표현을 하죠. 경관을 이렇게 잘라서 내가 갖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표현이 정말 뭐구나 그게 알 수 있는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 작고 단순한 이 구조지만 그 주인의 이 자리, 네. 그러니까 그 서원에 가면은 원장 선생님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네. 보면은 앞에 건물을 통해서 낙동강의 흐름과 앞산의 그 전개되는 것들이 마치 그 병풍을 펼쳐놓은 것 같은 네. 이런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연물을 봤을 때보다 건축을 통해서 보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게 정말 몇십 배의 감동을 이렇게 주죠. 그런 데서 계속 공부하고 그러면은 뭐 잘 될 것 같아요. 성적도 네. 많이 오르고.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물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지만 글쎄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총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것들, 네. 그리고 또 건축가로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우선 우리 학교 발전이 최우선의 목표인데요. 25년 정도 이제 저희가 창설이 됐고, 네. 작년 평가에 의하면은 뭐 세계의 그 예술대학 중에 50위권에 예술대학으로는 아시아 예술대학으로는 유일하게 50위권에 이제 포함이 될 정도로 네. 어떤 그 성과는 이뤘어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 높이 경쟁에 치중해왔다는 생각이 좀 많아요.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대의 무대에 알리고. 근데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깊은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의 그 예술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게 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이 깊이 있는 교육, 그 다음에 또 사회 변화와 더불어서 이 고전적인 예술만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과학 문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장르들 간의 융합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더 넓게 가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높이에서 이제는 깊이와 넓이로 예술학계 발전을 추구해야 될 그걸 이루고 싶습니다. 네. 이루어야지만 아마 이제는 진정한 그 예술가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예술을 통해서 나라에 또는 전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그 학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되도록 좀 만들고 네. 싶은 게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제 총장직을 할 때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만두면 세계 불교 건축사를 좀 정리하고 싶어요. 예, 특히 아시아의 그 다양한 문화들, 이 불교 문화라고 하는 하나의 그 끈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겉보기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정신 세계로 들어가서 보면은 불교라고 하는 국제적인 그 사상 기반 속에서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고 싶은 이제 학자로서의 꿈 이런 네. 게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총장님의 건축 사랑
듬뿍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요, 한예종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 건축계의 정말 든든한 스승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 계속해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